후배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신장 개업을 했는데 주점이었어요. 선술집. 그래서 오픈했다고 오라고 해서 갔다가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돈을 좀 벌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어느 날 앞치마를 들고 있더라고요. 백 대표님 빙의를 하면서 있더라고요. 저의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의 대표 가맹거래사 정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계의 법률 전문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년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맹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이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맹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정보공개서, 가맹비가 얼마다, 교육비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정보공개서랑,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 그 다음에 가맹분쟁, 가맹본부와 점주님이 혹시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경영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기존 점주님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한테는 가맹본부를 어떻게 선별해서 고르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시작부터 싸워서 헤어질 때까지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없지만 이제 의견 진술권이 생겨가지고 가맹본부 또는 점주님과 같이 동석해가지고 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종원에서 모든 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지자체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인천, 서울, 경기, 부산, 기타, 조종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저희들 일에 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부르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빨리 접하고 조금 잘난 척 조금 하게 되면 촉이 좋죠. 왜냐면 이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잘 되는 브랜드의 공통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브랜드는 금방 되겠다. 그런 본부들이 이제 저희의 주 고객분들이 되십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발해야 되고 독창성, 기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오래가는 브랜드는 첫 번째가 이제 보편적이고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거기에 조금 다른 차별화가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잘 없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생겼다. 이러면 그런 수명이 좀 짧은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치즈가 올린 김치찌개처럼 그런 건 없죠. 근데 보편적인 아이템이에요. 누구나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아이템인데 거기에 조금 다른 그런 브랜드들이 오래 지속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핫도그도 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먹을 음식인데 좀 전문화됐죠. 세분화되고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0살 때 처음 창업을 했거든요. 저는 가맹거래사 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일반 회사 다니다가 후배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신장 개업을 했는데 주점이었어요. 선술집. 그래서 오픈했다고 오라고 해서 갔다가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돈을 좀 벌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어느 날 앞치마를 들고 있더라고요. 백 대표님 빙의를 하면서 있더라고요. 저의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1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1년 동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창업에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또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 안 판다는 가게를 기우코 팔라고 해서 숟가락 젓가락씩 다 포함해가지고 그분한테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뽕이 이만큼 올라갔었고요. 타고난 줄 알고 착각하고 또 A라는 지역에 유명한 상권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다가 왜 했냐? 제가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주방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메뉴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인 거죠. 다 돼 있는 걸 한 걸 제가 한 걸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했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있는 듯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마 한 1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문을 닫고 직원들이랑 회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메뉴 개선을 해서 또 다른 마케팅을 했었죠. 그랬더니 3개월 안에 갑자기 매출이 몇 배로 확 뛰어버렸어요. 그때 느낀 게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기획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데 장사가 워낙 잘 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게 프랜차이즈냐 뭐냐 하나 내주면 안 되냐 그냥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여기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해줄 거냐 그냥 던진 말인데 그거를 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얼마 받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얼마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접고 또 마침 또 왜 제가 하는 가게는 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자꾸 달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줄을 막 섰으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고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또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저희 더한 프랜차이즈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이제 가맹 이거 하는데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 뭐 가맹점인가요? 본부인가요? 이제 이런 문의들을 많이 물어보시게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검색들을 하죠. 프랜차이즈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보시면 아마 네이버나 뭐 기타 땡땡 포털 검색 사이트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 이제 등록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죠. 그렇죠. 이제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체 프랜차이즈 등록된 가맹본부 브랜드의 대부분이 약 70%가 외식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외식업체가 좀 많은 편이죠. 좀 오래전으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가맹본부나 이제 컨설팅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가맹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가맹거래사가 몇 명 되지도 않았었고 또 이걸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법무사, 기타 등등 이제 타 전문 자격사분들이 취득을 하나 더 해놓는 정도 수준이어서 자문을 받는데 저의 애로사항을 그분들이 해결하는데 되게 한계점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배울 때 다 대부분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어깨 넘어서 배운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불안한 거죠. 들어도 왠지 좀 찜찜하고 설명하고 진지하게 더 물어봐도 대답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그럼 내가 따야 되겠다 이제 취득을 하게 됐고요. 취득하고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조금 더 저희 회사가 더 잘 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고마운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크게는 이제 경영적인 측면과 이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냈는데 경영적인 측면은 그냥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밖에 좀 없고요. 법률적으로는 해석이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뭐 매장 운영부터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컨설턴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아이템이더라고요. 왜냐면 가맹본부 또는 이제 가맹점주님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장을 하나 하는데 일단 점포, 수억 들어가죠. 뭐 보증금 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 기타 등등 하면 한 2, 3억 정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컨설팅만 하기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수가 크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때 취득했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니 조금 더 자신감도 생겼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와서 경험을 쌓기에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이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저는 공부하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매장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등록할 수 있게끔 이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이제 지금은 이제 1+1 제도가 시작이 돼서 그 요건이 꼭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등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모집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경영 지원을 하고 상표나 이런 디자인 등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방향성, 물류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필수 집기나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에 대한 원부 재료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진에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지 브랜드 M&A까지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맹 모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과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이 브랜드에 적합한 마케팅 방법도 제안해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가맹 문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입점 예상 지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점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견적을 내고 특정 이제 가맹 계약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켜서 오픈하는 과정,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맹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A부터 Z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자 쪽이 좀 많고요.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쵸,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좀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통하셨던 분들, 뭐 식용유, 치킨을, 닭을 하셨던 분이 닭을 잘하는 거와 가맹사업 잘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유통회사들이 잘 됐던 케이스는 이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유통했던 보다는 컨설팅을 했던 거지. 컨설팅을 했던 분보다는 장사를 더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셨던 분들이,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 맥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것만 알면은 사실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면 급한 마음에 또 이렇게 바라던 마음에
가맹계약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권, 브랜드에 대한 파워력, 마인드 여러 가지 있는데 재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만 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태껏 가맹계약이나 이런 브랜드들 진행했었던 거 보면 잘 될 수 있는 팁 하나가 뭐냐면, 가맹사업 초기에 10개의 우리 우량한 점주님들을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다 영업사원이 됩니다. 빨리 하시려는 것보단 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된 10개가 영업사원이 돼서 하게 되면 금방 20개, 100개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의 악성 점주님을 만들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가맹사업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안 되죠. 절대.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받을 거 못 받습니다. 받을 거 못 받고, 받을 거 못 받다 보니까 해줄 거 못 해준 경우가 많아요.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줄 거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더 원하시고요. 마지막 사이가 좋은 경우를 전 한 번도 그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해줘도 불만입니다. 친구인데 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면 이런 것도 많아요. 내 친구가 대표인데, 그리고 슈퍼바이저한테 함부로 하죠. 예외 근선, 특별 대우. 가맹사업은 이게 통일된 사업이거든요. 통일화된 사업. 그 예외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지인이 나쁜 사례를 자꾸 만들죠. 그럼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겠죠. 절대. 그러니까 기술은 기본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예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표본이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기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두 번째는 뭐냐면 상권. 아무리 맛있어도 상권이 너무 안 좋으면 상권을 이기긴 힘들어요. 이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술, 기본적인 체력, 노력, 그다음에 열정,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좋은 상권, 적합한 상권. 꼭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층인지, 그 층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성격이 일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에 MBC나 라페스에 아주 20대 극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에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삼계탕이나 홍어, 뭐 이런 고전적인 음식들 과연 잘 될까요? 열정이 있고 기본 소양이 있고 SNS 마케팅을 많이 해도 상권이 안 맞으면 구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열정, 마인드. 가맹계약 하기 전에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내용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가맹 점주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 창업자에서 반드시 관심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미리 사전에 제공받으셔서 그쪽에 있는 내용의 가맹본부에 판매되고 있는 연간 평균 매출액, 그리고 해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그 원부 재료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가격들이 비싸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서 계약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맹본부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브로셔에 예상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기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쟁 사례 중에 허위 또는 기만적인 행위로 분쟁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금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의 벌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못 기재해서 가맹점주님이 혹시 잘못된 계약을 하시게 되면 3배 이내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14일 이전에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참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하시고, 세 번째는 여기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는 반드시 14일 이전에 제공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지 계약할 수 있는 날짜를 많이 실수를 하세요. 14일만 기억하시고 다른 거를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가령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홍길동님이 맛있는 치킨집을 가맹계약을 하려고 새해 첫날부터 만나셨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만났습니다. 담당자와 홍길동님이 만나셨는데,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죠. 가맹계약서나 이런 것들 제공받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맹계약을 하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분이 14일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 언제 계약할까요? 하셔서 가장 빠른 날 계약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하는데 14일 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15일 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16일이 계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요 한 끗 차이 때문에 판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1월 1일 날 만나신 그 하루는 온전한 하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4일을 고민한 마지막 날, 그래 해야 되겠어 라고 한 날이 사실은 날짜로는 15일이 되거든요. 빨리 계약할 수 있는 날은 16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많이 놓치세요. 법에서 정보공개서처럼 14일 이전에 줘서 그 동네 돌아보라 이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어떤 분쟁이나
판결에서 소송에서 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은 아직 안 됐지만 가맹비나 교육비는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입금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본사들은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이라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걸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 번거롭게 은행에 예치하지 않으셔도 직접 입금 받고 보증보험만 제공하시면 예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운영하셨으면 원활한 가맹사업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브랜드는 내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매출액이 좋은, 좀 젊은 사람들에 좀 해당이 되겠죠. 좀 연세가 좀 드시면서 하는 것들은 너무 늦게까지 하지 않는, 점심과 저녁이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그래도 뚝배기 같은 브랜드들, 땡땡탕 같은 브랜드들, 아무리 좋은 명품이고 아무리 좋은 따뜻한 명품 오리턴 잠바를 하더라도 여름엔 저한테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적합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본사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적합한 예비 창업자 고객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계약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브랜드는 없습니다.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맹계약 할 때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추측했을 때 만약에 이분이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제가 이제 가맹본부 입장에서 업무 대행을 할 때 그냥 내려놓거나 아니면 적합한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한식 위주 혹은 이제 탕 오픈을 했다고 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거나 신장기업, 흔히들 얘기하는 오픈바를 받는 그런 브랜드보다는 삼계탕이라든지 뚝배기 같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브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SNS를 많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때 할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쌓이면 또 그것도 이제 재산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늦게까지 하는 포차나 고깃집 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포차 같은 경우는 안주를 많이 하는데 이 음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탕, 부침, 볶음, 찜 등등등 튀김 다양한 것들을 해서 젊을 때는 좀 그런 거 하고, 몇 가지 팁 말씀드리면 운영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나 포차를 한다, 그러면 술이 많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 음악 소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솔 정도로, 솔, 도레미파솔라시도 솔 정도 레벨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상담원 분들이 목소리 톤이 솔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보다 조금 높아야 사람들이 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힘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너무 시끄면 너무 하면 힘들어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그거보다 살짝 높게끔 솔 정도 맞추면 라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이 말랍니다. 매출에 영향이 좋아요. 뭐 이런 팁도 있고, 그 다음에 포차를 하는데 여기가 맥주집이 아니라 소주 전문집이야. 그런데 등받이 없는 테이블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 맥주는 안주보다는 맥주를 많이 먹거든요. 2차로 많이 오거든요. 일단 배가 불러요. 그래서 많이 먹게끔 하려면 일단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꼭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안 취합니다. 등받이 있는 거로 인테리어 이제 하시는 거가 좋고, 그 다음에 술집은 너무 더우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럼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있으면 금방 취해요. 등받이가 없으면 긴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주 2병밖에 못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3병 먹어도 안 취합니다. 이제 아마 보시면, 여기 소주집이어서 등받이가 없구나. 여기 맥주집이, 그래서 이 맥주집이 등받이가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창업을 하든 뭐 개인 창업을 했을 때 음식점을 한다. 보통의 주방을 꾸렸을 때 여기가 몇 평이라고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30평이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석이 몇 번이 돼야 내가 예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평에서 30평이다. 그러면 나누기 2 하시면 거의 맞아요. 보통 고깃집은 1,500짜리, 1m 50짜리 테이블을 많이 쓰거든요. 가운데 불판이 있으니. 그걸 놓고 사람이 지나가고 그다음 주방을 만들면 대략 보면 거의 맞습니다. 30평이면 15개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근데 코차다. 이게 가운데 불판이 없다. 그럼 1200짜리 테이블 쓰거든요. 그럼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테이블 2개 정도 더 나오겠구나. 그러면 17 정도 나옵니다.
이 브랜드의 매출액이 테이블 단가가 얼마고 시그니처 메뉴가 얼마고 3명으로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보통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브랜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뭐 라스트 오더를 받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3명이 가면 소주 맥주 잘 먹는 사람은 보통 몇 병 마실까요? 그러니까 평균 한 6병 정도 되겠죠. 그러면 소주주는 이제 안주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겠죠. 그럼 시그니처 메뉴 총 가격 더하기 6병 더하면 테이블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000원, 15,000원, 18,000원 하게 되면 45,000원 정도 나오겠죠. 45,000원 더하기 소주 6병이면 30,000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잘 되는 데죠. 그럼 테이블당 70,000원 평균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평에 70,000원 곱하기 아까 15개? 그러면은 7만 곱하기 15개 얼마죠? 네, 105만 원 정도. 만석이 되면 105만 원. 그런데 7시에 만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반 정도 찼다가 또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 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주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 평균 정도 잡으면 아, 여기 최대 몇 바퀴를 돌릴 수 있겠구나. 1회전, 예상. 보통 2바퀴 하게 되면 30평에서 200만 원 1매출이 가능하다. 곱하기 30일. 그럼 6천. 그러면 인건비, 임대료 차감하게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매출액. 이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만 제한하지 않고 상권에 대한 현황, 그다음 맛집, 기반한 아이템, 또 법률, 아이디어, 지식 이런 것들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회사 업무는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내려주는 일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알아보게 되고 그게 좋은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이 더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 좋다고 해서 꼭 가실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50%죠. 근데 저기 나쁘다 그러면 죽어도 안 가요. 100% 안 가요. 그리고 뭐 후기가 100개 중에 80%가 좋다 그러고 20%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20%가 그 80%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단골을 만들 때 있어서 저에 맞는 분들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쁜 고객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경험에 의한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또 객관적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상권 분석 툴이 잘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차나 고기업체면 이제 주류 매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후행성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주류가 판매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그 상권에 대한 흐름이에요. 주류 매출. 근데 거기 제일 빨라요. 상권이 활성화되면 술 매출이 늘어납니다. 보통 이제 흔히들 먹자 상권 이라고 하는 곳들은 네 그렇게 되죠. 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용유가 되겠죠. 그 식용유를 대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들이 저기서 발주가 바로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치킨을 많이 튀기고 있다는 얘기지. 객관적인 자료도 집계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전에 있던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주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것도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주관적인 이런 경험이나 혹은 거래업체 동향을 파악해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미래를 대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모든 건 이제 자기 책임하에 진행돼야 되는 거죠. 직영점 1+1은 직영점을 최소한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1 제도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죠. 기간 1년이라는 텀을 두고 이제 달리기 할 때 텀을 두고서 이제 같이 시발점이 다르죠. 당신이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신청해.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해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잘 되면 나도 빨리 해서 만들어서 바로 하고 해서 그러니까 한 시장이 똑같은 게 우후죽순 이렇게 생겼죠. 예, 맞습니다. 14일이라는 저희 법률 용어는 이제 숙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쉽게 결정하지 말고 충동 구매하지 말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니까 14일, 2주는 고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맹본부가 이걸 지키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비나 교육비 받은 부분에 점주님이 희망하시면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피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가맹 계약하시게 되면 그 숙고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근황에 대해서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 또는 위법은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그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이트라든지 사업 설명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신력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이 됐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적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페스타가 20평에서 평균 매출액이 1억 정도 판다고 해서 일산에 있는 대화점
다른 상권에 있는 매장이 거기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한 사례는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맹본부가 난처한 입장에 있었던 사례도 많습니다. 일단은 법에서는 예상 매출액 상증서는 가맹본부가 직전 연도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 된 가맹본부는 의무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100개가 안 되는 가맹점은 제공 의무가 없지만 요청 시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남의 걸 흉내냈죠. 영혼이 없었죠. 쉽게 된 케이스니까, 쉽게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서 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재산이에요. 그때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추락하는 거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엄정인데 조금 더 세분화하고 거기에 이제 색깔을 조금 더 입혔죠. 그리고 마케팅에 또 입소문만 나면 다 될 것처럼 환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마케팅 내 거를 알리는 거를 간과했었죠. 그분들이 오셔서 맛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한테 소개할 줄 알았죠.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일단 소개를 하고 손님들이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장사는 내 고객, 내 단골, 나랑 맞는 사람을 모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3개월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그분들이 또 올 거라는 건 착각이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나랑 맞는, 입맛이 맞는, 내가 만들어낸 음식이 그 사람한테 맞는 분을 계속 모집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허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출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계속 해야 되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매출의 10% 정도는 계속 마케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가맹점 오픈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제 지인분들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초반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몸에 익을 때까지는 천천히 좀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이 몸에 배웠을 때 보통 1근육이라고 그러지 1근육이 딱 배웠을 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때쯤 과감한 마케팅을 그때부터 해야 오는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급한 마음에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선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